제가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아이는 우울증이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미 무기력하고 공부도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곳이 SNS고 스마트폰이고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집집마다 스마트폰과 게임 때문에 전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마치 우리가 화목하게 살 것처럼 적대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도 오면 엄마한테는 핸드폰 뺏지 말라고 싸우고 와서 저한테 와서는 그래요. 제가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참 제가 저를 자기도 싫대요. 그런데도 가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즐거울 일이 하나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가방 갈아 끼워서 학원 갔다 오면 또 저녁 먹고, 그때라도 좀 핸드폰에 하고 싶은데 숙제가 학교 숙제, 학원 숙제 기다리니까 하루 종일 공부와 숙제 하는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친구도 못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게 SNS의 그 공간인데, 그 시간도 숙제를 할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제지를 당한다면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저는 무슨 재미로 샀느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밖에 재미가 없다고요.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쯤에서는 막 정말 짠해요. 왜 그렇게 핸드폰에 몰두하는 것 같냐? 그럼 여학생들 경우는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톡방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웃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학교에 갔을 때 소외당하지 않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웃는 것에 나도 웃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그 노력, 그리고 또 그게 재밌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밖에서 놀던 거를 얘네들은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놀거리가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측은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공격하면서 스마트폰이 막 깨지고 버려지고 감춰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물어보시죠.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이 그러면 길어지죠. 아예 마음을 보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이면 이미 이게 너무 집중력을 뺏는 그런 거라서 저절로 우리도 제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성인도. 그랬을 때 사기 전에 사용 규칙을 미리 만들어서, 가족 회의로 만들어서 딱 냉장고나 붙여놓고 이제 몇 시간을 사용한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시간을 해야 돼. 한 번에 하면. 그럼 이제 엄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2시간. 아이는 3시간, 엄마는 2시간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또 하루당 주면 어느 날은 공부할 시간이 길어지는데 공부도 하고 2시간도 해야 되면 잠이 미뤄지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20시간 어때? 10시간 어때? 라고 하고, 그 10시간은 본인이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계획표를 같이 짜는 거예요. 계획표를 짜서 꼭 붙여놓고, 그래야지 애들하고 안 싸우거든요. 계획표 없이 대화를 하면 항상 엄마는 잔소리한 쟁이가 되는 건데, 계획표를 같이 짜고 게임이나 휴대폰 사용 계획도 같이 짜서 어떻게 할 건지, 오늘은 해야 될 일 뭐야?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럼 핸드폰은 오늘은, 게임은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고 조절해서 실현하고 잘하고 왔을 때 칭찬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저도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다른 애들 다 사주니까 저도 사줬거든요. 독서와 공부 주도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몰아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중에 규칙을 만들어 내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단 증상도 있어요. 이걸 안 했을 때 우리도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멍한 상태가 한 3일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제 디톡스를 하고 난 다음에야 심심해지니까 독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공부든 독서든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먼저 아기 때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빨라져서 대화가 안 되는 상태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제가 극단 처방으로, 아이는 우울증이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미 무기력하고 공부도 재미없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를 한 2달 정도 세이브하면 꽤 돈이 되거든요. 다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든 강원도든 아니면 동남아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학원을 끊어준 덕분에 엄마 아빠가 이런 걸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부 얘기 안 하고 정말 노는 쪽에 집중을 해서 갔다 오면서 아, 영어를 해야지 대화가 되네.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어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희들 덕분에 너희들이 학원을 안 다녀준 덕분에 이게 마련된 거 막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매번 이게 돈이 들어가구나. 엄마 아빠의 돈. 그러니까 엄마 내가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면 여행 자주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의외로 가족끼리 행사가 많지 않아요, 요새.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로 초점이 있고 조바심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라도 아껴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건데, 하기 싫은 거는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을 준다고 해도 효과 안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로 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나는 게 일이고 공부인데, 그게 안 돼 있는데 가족끼리 재밌는 뭐 볼링을 치든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하든 스마트폰 게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 웃다 보면 부모랑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 싶으면 반드시 또 부모님의 요구사항이나 바람을 들어주고 싶은 게 아이들의 기본 마음이거든요. 그게 깨져서 문제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재밌는 시간을 안 가졌구나.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야지, 겉에 있는 그 스마트폰, 폰압이라고 해서 폰만 압수한다고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안 보시는, 주무실 때 아이들 이불 밑에서 계속 핸드폰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폰이 압수가 되면 친구들끼리 공폰을 또 빌려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또 의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뒤에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사춘기가 넘어간 아이들은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뭘 해야 되고, 지금 정도의 인터넷 정보 수집력이 있으면 약간은 조금 한가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진입을 안 하고. 왜냐면 정보는 다 있으니까. 제일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길 바라겠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학군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거기도 장점이 있거든요. 엄청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고, 거기서 이것저것 어린 시절 해볼 수 있는 활동도 하면서 여전히 독서를 하면서 학교 정보, 시험 정보를 얻어서 잘한다면 그쪽 전형에 맞는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